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짙은 안개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뒤덮었었던 1952년 7월 4일 새벽,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34살의 여성이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헤엄쳐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그녀는 이 구간을 수영으로 건넌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눈앞에 독착점이 보였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녀가 포기한 시점은 해안에서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해요. 결국 그녀의 실패는 살을 찢는 듯한 추위도 지친 체력 때문도 아닌 바로 목표를 가려버린 안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목표를 가리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착점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경기도 안양시 중앙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연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몸에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종류가 좀 다양한가 봐요. 예, 예. 이 만성 두드러기란 어떤 병인가요? 예, 예. 두드러기란 이 팔다리나 몸통, 그리고 얼굴, 입술 주위의 피부나 이런 점막 부위가 빨갛게 되든지 또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심할 때는 많이 가려워서 잠을 자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드러기나 이런 가려움증이 6주 이상 계속 심하게 계속될 때 우리는 만성 두드러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는 급성에 비해서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이런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이러한 30%는 1년 이내에 그러한 증세가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약 20%는 2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의 증상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급성 두드러기는 주로 소화에서 많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식이나 이런 약물이나 이런 계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이내에 증세가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명확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는 이러한 가려움증이나 이러한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이 급성 두드러기와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피부가 많이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러한 증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성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인은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병은 저희가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 이런 두드러기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드러기는 우리 전 인구의 2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피부과 환자들의 약 6%가 이런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보면은 국내 전체 인구 중에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약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아주 많고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두드러기가 왜 생기는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드러기는 현재 근본 원인을 지금 명확하게 이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지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그 내용을 원인을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첫째는 곤충에 물렸을 때, 그래서 이런 벌이나 모기나 등의 곤충에 물렸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인 경우에는 이런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밀가루 계통, 그리고 성인은 이런 해산물, 이런 가재나 게나 이런 새우나 이런 계통, 그리고 복숭아나 사과, 심지어 수박 먹었을 때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약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항생제, 그리고 우리가 조영제, CT 찍었을 때 이런 조영제, 이런 그런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물질에 어떤 접촉이 되고 어떤 자극이 됐을 때 이런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차가운 이런 얼음이나 이런 차가운 것을 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두드러기 증상,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체온이 너무 열이 상승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두드러기 증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면역학적인 그러한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이상적으로 너무 과항진됐을 때 이러한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이러한 두드러기를 나타나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대의학에서 두드러기는 어떻게 좀 치료하고 있나요? 예, 두드러기는 원인을 안다면은 그 원인을 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모르니까 저희가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면역 체계의 그러한 이상으로 저희가 온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항히스타민제나 네. 이런 항우울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러한 약물을 주로 많이 그런 처방해서 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들은 이러한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또 차단시키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약효가 떨어지면은 또 재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약효가 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약물로서 발병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그런 완치는 어려운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완치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서 한의학에서는 이 두드러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두드러기를 은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진이요? 예, 네. 은진. 네. 그래서 은진이요. 예,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피부에서 아주 은은하게 퍼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가려움이 심하고, 그래 붉게 부풀어 오르고 또 이런 고통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올라오는 것과 하얗게 올라오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갛게 올라오는 것은 양으로 저희가 보고 이런 시원하게 하고, 차갑게 해서 저희가 그런 치료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이런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음적인 현상이라 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줘서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드러기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해서 그런 치료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저희가 이런 한약을 쓰고 또 침이나 뜸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해독 생기요법이나 또 척추의 그런 척추 치료나 이러한 치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음식물이나 약물에 의한 그런 경우로 이러한 음식이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이런 비위장계통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위장관에 이런 음식물, 노폐물 찌꺼기가 너무 과다하게 쌓여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에 이런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음식물, 노폐물이 우리 몸에 자꾸 많이 끼어서 이런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운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두드러기 현상이 이때는 두드러기가 아무 때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두드러기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이런 장내의 노폐물, 독소를 빠르게 배출을 시키고, 그리고 약해져 있는 기운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해독 생기요법이라는 그런 치료를 3회 연속해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드러기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체질을 감별해서 한약을 처방해서 이런 우리 몸에 이런 비위장계통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두드러기 증상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한약으로 치료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과도한 운동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 뜨거운 목욕 이러한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런 체온이 상승이 돼서
갑자기 상승이 돼서 나타나는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광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인한 그런 두드러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피부에 열이 많이 적체가 돼서 그런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런 피부에 열이 너무 과하게 많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 피부의 열을 빠르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독 생기요법으로 저희가 빠르게 열을 조절해 주는 그런 아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3회 시술해서 저희가 많이 진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런 피부열을 내려주고 피부열을 조절해주는 그런 한약을 처방해서 저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차가운 것을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한냉성 두드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나 이런 찬물이나 너무 차가운 것에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피부에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한약을 처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드러기가 밤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두드러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몸의 기운이 아주 약해져서 이런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밤에 저녁 무렵 밤에 한 저녁 7시나 8시, 9시 무렵 그 무렵에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특히 더 기운이 많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밤에 더 기운이 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밤에 저녁에 7시, 8시, 9시경부터 심해서 심한 경우에는 새벽까지 이런 두드러기 현상이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두드러기도 좋게 해주면서 이런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러한 한약을 처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런 두드러기를 한의학에서는 치료하면 잘 낫는 편인가요? 예, 지금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현재 두드러기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현재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주로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두드러기가 심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완화시키고 진정시키는 이러한 작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완치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적인 치료는 항히스타민제처럼 신속하고 이런 빠르게 그런 두드러기 증상을 진정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위장관에 쌓여 있는 이런 노폐물, 찌꺼기나 이런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기능을 아주 빠르게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독 생기요법이라는 저희가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로서 빠르게 또 이 두드러기 증상을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게 저희가 또 한약을 처방해서 피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피부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줘서 그런 저희가 만성 두드러기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한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유효한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만성 두드러기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여자분 70세 되시는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년 전부터 만성 두드러기로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병원과 이런 피부과를 다니시면서 이런 피부과 약을 계속 드시면서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계속 재발이 반복되시고 밤마다 약을 드시는데도 밤마다 두드러기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가려워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분 소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러한 증상을 진정시키고 우선은 그런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해독생기요법을 저희가 3회 연속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훨씬 덜하다고 환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 이런 한약을 처방을 해서 이런 두드러기 현상도 빨리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몸에 기운이 약해져 있는 기운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10일 만에 이런 환자에게 저희가 환자가 말씀하시기를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주로 이제는 3시간 밤에 주로 더 심하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밤에 한 8시, 9시경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한 3시간 정도에 깔아앉는다. 그리고 밤 1시경에는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밤에 잠들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한 달 경에는 가려움증도 훨씬 덜해지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2달 후에는 가끔 약간씩 가끔씩 올라오고 또 괜찮아진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3달 후에는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약간씩 올라오다가 이제 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한약을 지어가시고 일단은 치료를 종결하신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남학생입니다. 네. 남학생 대학생인데 18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8개월 전부터 이런 전신의 두드러기 증상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피부과 약을 그동안 계속 복용하면서 또 호전이 됐다가 또 재발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은 계속 심하게 나고 또 등과 팔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고 가렵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7시경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때까지 이러한 두드러기가 나 있다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진정시키게 이런 해독생기요법을 저희가 3회 연속 치료를 하고 또 한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일 치료 후에 저희가 환자가 말씀하시기를 밤 9시나 10시경에 약간씩 등에 조금 두드러기가 나고 그리고 다음날 6시 반경에 일어났을 때 두드러기가 없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그전에는 거의 매일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며칠에 한 번씩만 조금 날 뿐이고 괜찮아진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러한 두드러기 현상은 주로 이런 장이나 이런 간이나 이런 신장이나 이러한 계통의 기능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몸에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독소가 많이 잘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 몸의 기운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러한 피부 기능이 많이 나빠지고 이러한 두드러기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나 이런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장이나 간이나 신장에 이런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아주 좋은 해독 생기요법이라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로서 저희가 아주 이런 치료를 잘 활용하면 아주 빠르게 그런 진정이 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하고 이런 간에 연관된 척추는 바로 어깨 쭉지 뼈 그 정중간 중앙 그런 척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흉추, 등뼈 4번, 5번, 그리고 등뼈 6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쭉지 그 등을 항상 반드시 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등을 자꾸 구부리고 자꾸 등이 많이 굽어졌을 때는 그러한 부위가 나빠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러한 두드러기 현상도 더 심하게 예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또 평소에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장이나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음식 조심을 하시고 식사를 제때 시간 맞춰서 잘 드시고 관리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해독 생기요법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치료를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척추 자세도 항상 반듯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마음도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즐겁게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잘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두드러기라고 하면 피부과 질환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한방 치료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의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종진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늙은 호박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늙은 호박은 저희가 이런 산후에 이런 산모에게 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에 이런 늙은 호박을 고아서 그 물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산후에 이런 부기를 제거시켜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뇨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해독작용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속을 편안하게 비위장계통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늙은 호박은 이런 진정제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함께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간 해독이나 또 피로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은 이런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아주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서 이런 장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숙변 제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지방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몸의 부기를 이런 빼주는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이런 다이어트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기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 늙은 호박에는 이런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재생을 돕고 이런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린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시켜줘서 이런 몸의 이런 면역력을 아주 좋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늙은 호박을 또 장기적으로 계속 드실 때는 이러한 또 이뇨 작용이 아주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간 질환이나 이런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이뇨제를 이런 복용을 계속하시고 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늙은 호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L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61세고요. 네. 몸무게는 70kg, 키는 1m 69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다른 많이 아니고요. 불편하십니까? 예. 제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예. 이 히프 쪽에, 히프 아래쪽 쏙 들어가는 쪽이 양쪽이 무지 아파요. 그냥 막 맞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 살이 좀 빠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기도든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침을 맞아야 되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한번 병원에 내방을 하려고요. 예, 뭐 엉덩이 부위에 뭐 다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약 먹는 것도 그렇습니까? 없고 뭐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운전하는데도 이렇게 방석 같은 걸 놓고 해도 그 아래 부분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운전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전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하루 보통 한 7시간? 어이구, 많이 하십니다.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일단 그래서 그 부위가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히프를 약간 들어갖고 이렇게 막 좀 주물러주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딱 그 예. 부위가 예, 양쪽 다 똑같이 그렇게 좀 아프거든요. 예. 2달 전부터 그랬다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달 정도 됐습니다. 예, 일단은 허리에 엉덩이 부위에 그러한 통증은 주로 예. 이런 허리에서 많이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아, 허리의 신경이 허리로 해서 엉덩이로 해서 이 허벅지로 해서 다리까지 쭉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한번 CT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찍어보시고, 찍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찍어보시고 예. 이상이 있으면은 뭐 이상 있는 대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고 또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그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혈액 일단 순환이 안 돼서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뭐 예, 맞습니다. 뭐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예. 아무래도 자꾸 새로운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자꾸 근육이 자꾸 또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예, 또 그래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왜 혈액 순환이 안 되는데 왜 혈액 순환이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척추가 척추 자세가 반듯하시면은 이런 신경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꾸 이 허리가 엉치가 튀어나오고 또 골반 위에 허리뼈가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척추가 자꾸 굽어져 있는지 허리뼈가 굽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또 척추 그 자세가 중요하고 더 척추가 많이 굽어져 있고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고 신경을 누르면은 신경하고 연관된 그 부위로 순환이 안 되면서 자꾸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찰을 받아보고 또 거기에 합당한 너무 오래됐을 때는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은 허리가 이렇게 척추를 뭐 반듯하게 이런 건 허리가 이렇게 굽고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그 부위가 살이 상당히 물렁물렁하면서 아래쪽이가 그냥 꼭 맞았다가 며칠 지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프거든요. 그냥 살처럼이. 예. 근데 그게 다치지 않은 다친 예, 적이 다치진 없는데도 않았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그 부위가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뭔가 신경에 정상적으로 이런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의 관계는 이런 척추 관계에서 많이 오니까 이런 척추의 자세한 그런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에 따라서 그런 척추에 관계되는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시고 우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침도 놓고 저 물리치료도 하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그런 치료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한약도 써서 그 부위에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해주는 그런 간단한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많이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자세하게 그런 척추도 검사해서 그렇게 해보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나게 돼서.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60 정도 되고요. 네, 잘 먹으면 64kg 나가고, 네, 63kg, 또 뛰었다 먹으면 62kg 그 정도 나가요. 네. 그러니까 2kg에서 한 4kg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머니 네.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79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네. 물어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아유, 네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저는요, 무릎, 예, 예. 허리, 예, 다른 쪽 어깨. 예, 예. 그렇게 몸이 또 무겁고 아침이면은 꿈도 예. 잘 꾸고 꿈 좀 안 꾸게 좀 해주세요. 꿈도 잘 꾸신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요. 예.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는 그냥 이 나이에 그냥 잘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79세가 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부위가 자꾸 약해지십니다. 네. 약해지시고 자꾸 이제 약해지면은 조금만 좀 활동만 하셔도 자꾸 무리가 오시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예. 무릎도 아프고
2년 전에 네. 시술 받은 거는 무슨 수술입니까? 무슨 시술입니까? 시술 저기 신마냥이 꼭꼭 찌르는 거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일단은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 이러한 증상이 심할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또 침도 예, 가르쳐 놓고 주세요.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이제 약도 드시고 해서 튼튼하게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심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예. 또 이런 척추가 빤듯하고 척추가 좋아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런 신경의 순환도 잘 되고 신경의 네. 그러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러한 예. 허리가 무릎이 튼튼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꾸 예. 이제 등이 자꾸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자꾸 자세가 안 좋고 하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드시더라도 항상 허리를 반드시 펴시고 자세를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고 계속 이런 자세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예. 허리나 이제 이런 여기 부위에 이런 척추가 반듯한지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는지 또 이런 부분도 조금씩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아픈 것도 어깨는 주로 이런 목에서 많이 옵니다. 목에 뼈가 7개가 있는데 이제 밑에 뼈 5번, 6번, 7번 그리고 흉추, 등뼈 이러한 부분이 어깨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과 목과 등 부위를 반듯하게 자꾸 등을 피셔야 됩니다. 등이 자꾸 구부러지면은 이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등도 피시고 허리도 피고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자꾸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어깨 아픈 것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박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 무릎은 가끔가다 지가 인대가 잘 늘어나는데 그것 좀 약 좀 어떻게 처방 좀 없나요? 약요? 네. 약은 어머님 체질에 맞게 저희가 일단은 체질을 보고 또 체질에 맞게 그렇게 또 약을 잘 써야 되니까 그것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런 자세하게 진찰을 받아보고 그런 약을 처방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어깨 아픈 것도 이런 등이 반듯하게 등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런 등이나 이런 척추 치료도 하면서 어깨 치료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고 많이 꾸고 이런 것은 이제 머리가 아프고 또 꿈도 많이 꾸고 하는 것은 이 뇌신경입니다. 머리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돼야지 이런 꿈도 편안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또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신데 자꾸 심해졌을 때는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니까 와서 이런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순환이 안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또 보시고 또 척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신경이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464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65세 남자입니다. 키는 165에 몸무게 70kg입니다. 2, 3일 전부터 저녁에 잠자려고만 하면 발이 엄청 시리고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왜일까요? 갑자기 그러는데요.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디 발이 시려운가요? 네, 발이 엄청 시리고 한 2, 3일 전부터 계속 그러신다고 하시는데요. 밤에 3일 전부터 발이 네. 시리다고요. 자려고만 하면 이제 발이 너무 시리시다고 하시는데요. 발이 시리다는 것은 그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네.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면은 발이 따뜻해지고 아주 좋은데 그리고 밤에 특히 더하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기운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많이 피곤하고 기운이 많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발에 더 시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좀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좀 쉬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발이나 손이나 발은 우리가 그 비주사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 비위장이 사말 이 팔다리를 다 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음식을 조심하시고 소화가 항상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하시고 자꾸 이게 심해졌을 때는 또 족욕도 필요합니다. 족욕해서 발을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계속 나타날 때는 이제 그런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0925 쓰시는 분, 피부 건선 말고 손톱 건선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손톱이 자주 찢어지고 부러지는데 이게 손톱 건선인가 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런 피부, 손톱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리 비위장, 이 소화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화, 비위장 계통이 소화가 편안하게 잘 돼야지 이 손톱이나 이런 손 부분이나 이런 부위에 그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환이 잘 되게 내 몸이 손으로 피가 잘 가서 손이 순환이 잘 돼서 좋아질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가 음식 조심하시고 식사를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드시고 항상 네. 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손톱이 자주 찢어지고 부서지고 할 때는 그 부위 이제 아무래도 손 부위를 따뜻한 물에 이제 매일 한 30분씩이라도 매일 자꾸 좀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순환을 더 잘 되게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심해질 때는 이 피부의 건선까지 와서 심해질 때는 이제 그런 피부 치료를 해야 되니까 많이 심하실 때는 이제 이런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그런 피부 치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